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 우리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우리 질문지법이어서 실험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실험법에 대해서 볼 건데, 그래서 질문지법을 배우고 나서 질문지법을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자, 잠깐 문제 하나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 44페이지 갈게요. 44페이지. 자, 44페이지 1번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다음 갑이 활용하고자 하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야. 자, 갑은 등교 시간 연장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궁금했다. 따라서, 자, 그래서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 전체 1200명을 대상으로 등교 시간의 연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자 한다. 자, 지금 대규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야. 맞지? 그럴 경우 우리 뭐라고 했어? 질문지법이라고 했다. 자, 그럼 질문지법이고 1번.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된다? 질적 자료가 아니라 양적 자료겠죠? 그 다음에 2번. 통계 분석을 위한 양적 자료의 수집에 유리하다. 그렇지. 정답이 2번으로 가면 되겠고. 자, 3번.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의식을 조사할 수 없다. 조사할 수 없어? 아니지. 뭘 통해서? 예비조사. 즉, 개방적 설문, 개방형 설문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이런 것도 있죠. 연구자들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서는 안 되지만은 연구 대상자들의 주관적인 가치는 개입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 자, 그 다음에 4번.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거는 실험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5번. 의사소통이 곤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데 유리하다. 이거는 역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은 참여관찰법에 대한 얘기야. 자, 물 한 잔 좀 마실게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38페이지 실험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법 같은 경우는 쌤이 실험법을 얘기하면서 얘기할 게 굉장히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실험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3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고요. 두 번째 우리는 실험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법. 쌤이 지금부터 한 가지 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이거는 EBS 다큐에도 있는 실험인데 잘 들어봐. 실험 대상은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 5명을 할 거야.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어. 5명을 할 거야. 그리고 이 5명의 아이들에게 한 사진을 보여줄 거야. 그 사진은 어린이집 선생님도 같이 앉아있는 상황이야. 자,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 땡땡아, 이 사진은 선생님이 어릴 적 사진이야. 그리고 이 사진은 선생님이 부모님과 함께 했을 때 정말 행복했던 사진이란다. 자, 이제 한번 그 사진 찢어볼래? 라고 하는 사진이야. 아니, 사진인데 실험이야. 자, 그 사진을 찢으라고 했을 때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달랐어요. 자, 어떤 아이는 어땠냐면은 사진을 찢으라니까 할 수 없이 찢는 아이도 있었어. 반으로 딱 찢는 아이도 있었고, 어떤 아이는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선생님의 얼굴을 피해서 자르는, 그러니까 찢는 그런 아이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는 그냥 펑펑 울기만 하는 아이도 있었어. 또 어떤 아이는 그냥 사진을 두고 그냥 가만히 있어. 넋이 나간 채. 이 실험은 복종 실험이라고 불러. 뭐냐면은 이거야. 어린이집 선생님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 즉 원생과 선생님의 관계, 원생들은 선생님에게 복종한다. 그렇지. 왜? 그 사회 내에서는 그 선생님이 곧 뭐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말하는 게, 선생님이 꼭 얘기하는 게 그 아이들에게는 규칙이자 법이거든요. 선생님이 하라면 넌 해야 돼! 라는 것에 있어서 이걸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인가? 아니야. 따르면 안 돼. 따라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일대에서 있었던 실험인데요. 요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딜레마와 관련된 실험이야. 자, 들어봐. 자, 예일대 한 교수가 신문에 공고문을 냈어. 어떤 공고문이었냐면은
저를 도와서 연구를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공고문이었어. 나름 페이도 괜찮았고, 수당이라, 페이가 수당이죠. 페이뿐만 아니라, 시간도 괜찮고,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 몇 명이서 실험을 진행하게 돼. 실제로 이렇게 연구 대상자들을 이렇게 모집한 거죠. 연구를 한다는 전제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연구가 자신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쨌든 자신의 실험을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씩 입장했습니다. 한 명씩 입장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 자, 지금부터 저 앞에 저기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국가 기밀을 빼돌린 사람입니다. 국가 기밀을 빼돌려서 국가를 굉장히 위태롭게 한 사람입니다. 자, 저 사람이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은 1부터 10까지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누르면 저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은 전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하면서 막 이제 야, 너 빨리 진술해! 막 이런 거죠. 그럴 때 진술 못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 전기 충격 버튼을 막 누르는 거야. 1번을 누르면은 실제로 안에 전기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안에서는 그냥 소리에 연기하는 거야. 막 연기만 하는 거지. 그래 점점 답을 하면서 계속 단계로 높여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쯤 가. 한 5단계쯤 가니까 사람들이 약간 이제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 혹시 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죽는 건 아닐까? 내가 저 사람의 죽음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막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 그러자 그때 교수가 그렇게 말해. 자, 저 사람이 죽든 뭐 반신불구가 되든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계속 그 버튼을 한 단계씩 높여가면서 누르시기 바랍니다. 누르시면 됩니다. 죽음의 책임이 나한테 없대. 그때부터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 보여주는 거야. 자, 물론 이거는 오늘 우리가 배울 실험법과는 약간은 맞지 않는 얘기긴 하지만 계속 들어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온갖 쌍욕을 하고 나왔어. 당신이 하는 연구는 굉장히 쓰레기 같은 연구다 하면 온갖 욕을 퍼붓고 나온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10단계의 스위치까지 누른 사람도 있었어. 어떤 사람은 누르고 허탈해하는 표정과 어떤 사람은 누르고 나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 어떤 사람은 오히려 웃는 표정을 짓는 사람도 있었어. 이런 거. 이런 실험들이에요. 실험. 좀 더 얘기를 해보자. 이거는 실험이랑 상관은 없는데 딜레마에 관한 내용으로 좀 더 깊이가 높게. 자, 내가 지금부터 물을 때 잘 들어. 이제 펜을 내려놨습니다. 펜을 내려놨어요. 자. 너에게는 기찻길이 두 길이 있어. 한쪽 길은 한쪽 길에는 나의 아버지가 서 있어. 그리고 다른 한쪽 길에는 6명의 인부가 서 있어. 너는 여기서 그냥 브레이크 밟을 수는 없고 브레이크가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야. 방향을 무조건 틀어야 돼. 그때 한 명을 선택할 것이냐 6명을 선택할 것이냐. 넌 누굴 선택할래? 1번 아버지, 2번 6명의 인부. 물론 생활과 윤리하는 친구들이 이거 가끔씩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게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거든. 또 다른 뭐 하인츠 딜레마 이런 것도 있어. 트롤리 딜레마죠 이거는. 어쨌든 이런 것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더 비기인데 그를 밀었을 때냐 아니면 멈췄을 때.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누굴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문화 현상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실험. 자, 인간의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쉽지는 않겠지. 왜? 인간이라는 것 자체는 인간은 사고를 하는 사람, 사고라는 동물이잖아. 이성을 가지고 있고, 저 현상에 대해서, 얘는 이럴 것이야. 아니, 쟤는 저럴 것이야. 생각을 하는 동물이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야. 그리고,
변수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가 있을까? 통제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몰라. 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쌤이 옛날에 이제 TV를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영화 엑소시스트 말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엑소시스트라는 거에 있어서 약간 무속신앙 관련된 게, 돌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쌤은 사실 귀신을 그렇게 잘 믿는 편은 아니야. 귀신을 믿는 편은 아닌데, 그런 건 있었어. 쌤이 얘기해줄게. 쌤이 이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쌤 연구실에 지금은 옮겼는데, 옛날 연구실이 어땠냐면은, 굉장히 추워. 참고로 말하면은 난방은 이게 난방을 잘 틀지 않아. 항상 옷을 또 껴입거나 그렇게 이제 바깥 풍경에서 뷰는 좋았거든. 바깥 뷰가. 그래서 바깥 뷰를 보면서 한테 연구를 하고 있었어. 막 다음날 내일 항공사 촬영이네. 그럼 항공사 어떤 내용 준비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막 한테 연구를 하고 있었어. 바람이 부네. 좀 더 추운 것 같은 거에서 양발 다 수면 양말까지 신고 와 완전 무장을 했어. 근데 새벽 2시인가 3시였거든요. 한창 영을 하는데 등이 오싹한 거야. 왜 그런 거지? 약간 오싹하면서 온갖 한기가 쫙 돌면서 내 몸이 약간 정적이 됐거든. 얼어붙은 거야. 그리고 뒤로 돌아보고 싶은데 돌아보기 좀 힘들었어. 그래서 딱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굉장히 그때 처음 느꼈어요. 이게 이런 게 오싹함이구나. 좀 무서웠던 그런 기억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막 구구절절 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실험법에 대해서 할 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약간 리프레시를 하고 실험법을 하면은 나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법 이제 1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의미. 우리가 요즘 웃고 떠들고만 할 수는 없죠. 자, 실험법은 빨간색. 통제된 실험까지 빨간색으로 쓸게. 통제된 실험에서 IV 독립변인이죠. IV로 인한 DV의 변화를 파악하는 거야. 종속변인의 변화를 파악한다. 요거를 우리는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실험법. 자, 실험법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매우 엄격한 자료 수집 방법이야. 매우 엄격한 자료 수집 방법이다. 첫 번째, 양적 자료 수집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지. 그러니 당연히 어때요?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방식이겠지? 정말. 된 방식. 자, 노란색으로 계속 갈게. 첫 번째, 실험 집단을 구성한다. 실험 집단의 구성은 흰색으로 적혀있다. 실험 집단 구성. 얘네한테는 독립변인을 처치할 거야.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독립변인을 갖다가 넣는다고 독립변인을 적용시킨다고요. 알겠지? 그래서 IV를 처치하고 적용시킨다. 자, 그리고 통제집단도 구성해야 되겠죠. 그 다음 통제집단. 자, 통제집단을 구성할 겁니다. 자, 통제집단을 구성할 때는 무엇을 처치한다? 처치 안 해요. 여기서는 처치 안 해. 그냥 이 IV 독립변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을 똑같이 맞추는 거야. 그래서 IV 이외 나머지 조건을 동일하게 맞추는 거. 이것을 우리는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IV, 독립변인을 처치하기 전과 후에 검사를 하거든요. 자, 적어볼까? IV 처치 전후 검사. 자, 빨간색으로 A, 사전 검사. IV, 독립변인을 처치하기 전에, 즉 무엇을 측정하는 거야? 그렇지. 종속변인의 토기값을 측정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왜 측정하는데? 그렇지. 변수가 통지되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죠. 변수 통제 확인을 위해서 측정한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사후 검사. B, 사후 검사. 종속변인의 나중값을 측정하는 거겠지. 종속변인, 자, 즉 DV의 나중값을 측정하는데 이 나중값을 측정하는 목적은 뭐야? 가설이 제대로 맞게 들어갔나? 가설이 내가 생각한 것과 연구 결과가 같게 되었는가? 그걸 측정하는 거예요. 가설 검증이 목적이다. 가설 검증이 목적이다. 자, 보충. 변수. 자, 평가원 시험에서는 변수라고 많이 불리고 변인이라는 표현이라고도 하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이렇게 부르기도 해. 얘는요, 변화 가능한 값이에요. 변화 가능한 값. 절대 확정 값이 아니다. 절대 확정 값이 아니야. 자, 그러면 실험법. 첫 번째 3번. 장점. 실험법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 볼까? 첫 번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 유리하죠. 왜? IV가 딱 들어갔을 때 DV 값이 어떤지 딱딱 볼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IV와 DV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 유리하다. 두 번째,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이 높다.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이 높다. 그리고 세 번째, 객관적 자료 수집하는 거죠. 객관적 자료 수집. 물론 이런 실험법이 단점도 있겠죠. 4번 단점. 실험법의 단점. 첫 번째,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이 곤란하다.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 곤란. 왜 곤란한데? 뭐라는 변수 때문에? 인간이라는 변수 때문에. 왜?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인간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런 단점을 갖고 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적, 윤리적 문제. 법적,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런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감금해서 한다. 한 건째 성립될 수 있잖아요. 사람들 막 감금해가지고 막 몰래 이렇게 한다. 이건 문제 될 수 있지. 또 윤리적으로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요. 아동에게 폭력물을 보여주고 그 뒤에 반응하는 이런 거. 적어볼까? 아동의 폭력물 시청에 따른 이렇게 볼까? 아동의 폭력물 시청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빨간색, 실제성이 낮아. 왜? 일상생활 속의 내용이 아니라 통제된 사회죠. 통제된 사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성이 낮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과의 괴리감이 높다는 뜻이죠. 현실과의 괴리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까지. 그리고 쌤이랑 이제 실험 설계 도식 하나 그릴게. 여기다가 왜냐면 요걸 보면 너네가 요 실험법의 과정, 실험 과정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야. 실험 설계 도식. 첫 번째. 우선 두 개의 집단을 나눌 겁니다. 첫 번째, 실험 집단. 그렇지, 실험 집단. 그 다음에 통제 집단. 각각 각 집단의 사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여기도 사전 검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자, 잘 봐.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는 독립변인을 뭐 해야 돼요? 처치하고요. 여기는요, 독립변인을 갖다가 어떻게 시켜야 돼요? 통제해야 돼요, 통제.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사후 검사하는 거야. 사후 검사. 사후 검사하는 거야. 요게 너무 드러날랐거든요. 맞지? 딱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는데, 맞지? 그리고, 여기 붙은 채로 해볼게. 여기 붙여서. 이게 너 떨어져 있으니까 소리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맞지? 그 다음에, 이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이에 뭐, 그렇지, 변화가 있지. 그리고, 여기서도, 통제 집단도 마찬가지로 사전검사, 사후검사 사이에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변화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요게 실험법이에요. 실험법 과정이에요. 알겠지? 우리 한 20분 정도 됐네. 실험법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얘들아. 그럼 나랑 같이 역시나, 네, 빈칸 복습을 굉장히 또, 네, 딥하게. 자, 빈칸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우선 첫 번째 실험법은 어떤 된 실험에서, 그렇지, 통제된 실험에서 IV로 인한 DV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야. 이것은 매우 엄격한 자료 수집 방법이라 했고, 무슨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그렇지,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와 표시하는 방식이다. 첫 번째, 독립변인을 처치한 집단은 무슨 집단?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IV 이외의 남은 조건 동일하다. 그러면은 얘네는 독립변인을 통제하는 집단입니다. 무슨 집단? 통제 집단. 자, IV를 처치하고, 처치하기 전과 처치하기 후 나눠서 하는 검사가 있어요. 바로 사전 검사, 그리고 사후 검사. 자, 그 다음에 변수라는 값은 변화 가능한 값이고 확정 값은 아니다라고 했어. 장점. 무엇에 유리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유리해. 두 번째,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이 높아. 세 번째, 어떤적 자료? 객관적 자료 수집에 용이하겠죠. 자, 단점.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이 곤란해요. 곤란해. 곤란하니까 내가 더 쪽팔린다. 왜 곤란해? 뭐라는 변수 때문에? 인간이라는 변수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변수제? 그렇지, 법적이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이 나자? 실제성이 나자. 자료의 실제성이. 왜? 현실과의 괴리감이 높기 때문이야. 자, 실험 집단은 사전 검사하고 무엇을 처치해? 독립변인을 처치시키는, 여기는 독립변인을 통제하죠. 그리고 이거의 변화들을 비교합니다. 다시 갑니다. 좀 더 쌤이 지워볼게. 지우고 파란색으로 한번 채우자. 그게 괜찮겠다, 맞지? 좀 더 빼볼게요.
뭐 다 채우고 있는 것 같아, 맞지? 이 정도면 돼요. 요 정도만 딱 얘기해주면 돼. 요 정도는 다 채울 수 있으면 괜찮아. 자, 가보자, 한번. 선생님 파란 펜 들었어요, 이번에. 아까 그 파란 펜 아니에요. 요 파란 펜 아니고 요 파란 펜, 진짜 파란 펜. 자, 첫 번째, 어떤 실험? 그렇지. 통제된 실험에서 독립변인으로 인한 종속변인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야. 자, 매우 엄격한 자료 수집 방법이었고요. 역시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제 어때? 그렇지. 구조화돼. 스트럭처. 구조죠. 그 다음에 표준화돼. 유노멀. 경제학 용어로는 유노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 끼부립니다, 제가. 예. 쌤이, 얼마 전에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으니 뭐 했냐면은, 친구가 머리를, 쌤은 가르마를 탈 것도 없잖아. 요렇게 가르마를 탄 거야. 그래서, 야, 니 끼불 있네. 이렇게 써. 야, 니 끼불 있네. 야, 니 뭐 한다고? 왜 끼불 있는데? 이렇게 했거든. 이 전라도 말로는 말하면 째부린다 그래. 째부린다. 확 째뿐다 이게 아니라 째부린다고. 예, 약간 좀 꾸몄다 그런 뜻이죠. 자, IV를 처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험 집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IV의 나머지 조건은 동일해. IV를 통제해. 무슨 집단이야? 통제 집단. 여러분. 나 이거 다 나눠서 쓰는 거 싶은데 자료 수집 방법. 그래도 괜찮을까요? 내 마음인데. 자, IV 처치 전후 검사를 합니다. 자, 변수 통제를 확보로 하고요. 확보하기 위해서고. 그러기 위해서 DV, 종속 변인의 초기 값을 측정하는 무슨 검사? 그렇지, 사전 검사. 그 다음에 DV의 나중 값을 측정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가설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후 검사. 그 다음에요, 가봅시다. 요 무슨 관계? 그렇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유리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성? 정확성, 정밀성, 그리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그래서 무슨 자료를 수집한다? 그렇지. 객관적 자료를 수집한다. 자, 단점은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은 곤란해. 곤란해. 미안해. 쌤이 옛날에 제 조카한테 그랬어. 조카는 책을 읽고 쌤한테 묻는 거예요. 삼촌, 왜? 지구가 왜 아파하는 거야? 너 귀엽지, 정말. 지구가 왜 아파하는 거야? 묻게 내가 그래서, 지구가 아파하는 것은 지구온난화라고, 나는 애한테 도대체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지구온난화라는 것 때문에 지구온도가 뜨거워지는 거야. 지구온난화? 지구가 곤란해지는 거야? 얘가 오히려 말을 잘해.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거든. 말을 진짜 잘해. 무엇이라는 변수? 인간이라는 변수. 법적이고요. 윤리적인 문제를 살 수 있어.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복종 실험 떠올려보자. 애한테 정서적으로, 즉 윤리적으로 문제 발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가보자. 자료에 어떤 성이 떨어져? 실제성이 떨어져. 왜?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기 때문이야. 자, 실험 설계도식 보자. 실험 집단, 사전 검사했고 IV를 처치하고 사후 검사를 하는 실험 집단의 하나의 루트. 그 다음에 통제 집단, 사전 검사 IV를 통제하는 하나의 루트. 그리고 그 사이의 변화들을 갖다가 비교하는 거. 이게 바로 실험법의 단계라는 거예요. 실험법의 과정. 실험하는 과정. 알겠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보고 간단한 문제 하나 정도만 풀어보고, 네, 그 다음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지 말고 5분 정도만 쉬자. 우리 반만 하잖아. 자, 그럼 펜 들어. 38페이지 가겠습니다. 38페이지. 38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실험법 가죠, 의미.
인위적인 상황 조성. 자, 인위적 상황 조성 밑줄. 독립변인 처치 밑줄. 그래서 그 아래줄에 종속변인의 변화 파악 밑줄. 자, 특징 가보도록 하죠. 특징. 1번, 양적 자료 수집. 2번, 원칙적으로.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구성 밑줄. 그 다음에, 실험 집단에게만 독립변인의 처치 밑줄.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가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보자. 자, 밑줄 간다. 자, 독립변인을 처치하는 집단 밑줄, 실험 집단 네모. 그 다음 아래. 자, 독립변인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집단 밑줄, 그리고 통제 집단 네모. 자, 그리고 위로 잠깐 올라가서 자료의 실제성도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자료의 실제성이라 하는 것은 밑줄 가보자. 연구자가 수집하여 분석하는 자료가 연구자의 연구하고자 했던 실제 현상과 일치하는 정도, 자료의 실제성이라고 합니다. 즉, 자료가 실제 저희가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잖아요. 실제로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더 쉬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도록 합시다. 왼쪽 특징 3번 갈게요. 독립변이 처치 이전과 이후에, 자, 사전 검사 밑줄, 사후 검사 밑줄. 그래서 변화를 비교한다. 자, 4번. 연구 상황을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설계한다는 점에서, 자, 밑줄 간다. 가장 엄격한 통제가 가해지는 자료 수집 방법이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5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독립변인의 처치 여부 이외의 다른 특성이 동일할수록 정확한 실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 자, 오른쪽에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 잠깐 볼까요? 자, 실험에서 독립변인을 처치하기 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대상으로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것. 즉, 봐봐. 독립변인을 처치하기 전에 밑줄,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것. 자, 첫 줄에 독립변인을 처치하기 전 밑줄, 둘째 줄에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것. 즉, 다시 한번 이거 이어서 말해보면은 독립변인을 처치하기 전에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것을 자, 사전 검사 네모. 자,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이 끝난 후 두 집단의 대상으로 다시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것 중 밑줄. 실험 과정이 끝난 후 두 집단의 대상으로 다시 종속변인을 측정하는 것 밑줄. 그래서 사후 검사 네모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점과 단점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죠. 자, 인과관계 파악을 통해 법칙을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 법칙 발견하는 데 유리하다. 즉, 인과관계 규명하는 데 유리하다. 뭐 그런 얘기 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확성, 정밀성, 객관성이 높은까지. 그 다음에 양적 자료 수집함으로 자, 뒤에 봐봐. 집단 간 비교 분석이 용이. 요거는 양적 자료 수집 방법에서 모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알겠죠? 집단 간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그 다음 단점 가볼까? 자, 자연과학의 실험과 달리 사회과학에서는 자, 봐봐.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이 곤란 밑줄. 쌤이 옛날에 너네도 아는 아이들은 알 건데 옛날에 그런 거 한번 있었어. 실험 관찰. 실관이라고 부르면서 실험 관찰이라는 과목이 있었다. 제가 떠올리면 쌤 옛날에는 그것도 있었는데 생활의 길잡이. 아는 친구도 있나? 생활의 길잡이. 근데 그건 알지.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생활의 길잡이. 네, 또 뭐 있어요? 어쨌든 실험 관찰책에 보면은 3, 4학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아니다 4학년 때부터 있었구나. 3학년 때 없었는데 4학년 때 실험 관찰책이 그게 나오기 시작했어. 실험 과정. 그때 변인 통제라는 게 있거든. 요게 이거야. 요게 변인 통제 이거야. 요거. 한쪽은 두고 한쪽은 아예 통제하는 거. 그래서 요건 약간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실험 방법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 떠올려 복습. 자, 양적 연구만 뭐 즉 실증적 연구는 어땠어? 그렇지. 방법론적, 이론론, 자연과학적 연구와 사회과학적 연구 방법이 일치하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거 떠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저 얘기하면은 4학년 때 숙제 뭐냐면은 쌤 학교에 화단에 꽃들이 많았어. 그 꽃들을 보고 꽃들의 특징을 조사를 하래. 첫 번째 숙제였어. 그게. 그리고 두 번째 숙제가 뭐였냐면은 뭐더라? 옥수수 키우기 관찰 일지 쓰기였나? 학교에서 옥수수를 키웠는데 이게 왜 이래 웃긴지 모르겠다.
그 매일마다 관찰제 쓰래. 근데 나의 특성을 아는 친구들은 잘 알 건데 쌤이 그렇게 주기적으로 뭘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쌤이 옛날부터 공부를 해서 물론 공부는 우직하게 해야 돼. 그거 맞는데 나는 옛날에 그래서 항상 왜 그런 아이들 있지. 완전 FM으로 시간 맞춰가지고 딱딱딱딱 이 공부하는 친구들 있잖아. 난 그게 안 됐어. 약간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쫙 막 부스터 밟아서 나가. 그리고 하기 싫을 때는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부스터 쫙 밟아. 또 이러고 있어. 그랬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그렇게 딱 통제되는 게 가능하지. 딱딱딱 나눌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가능해? 안 되지.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실험 대상이 인간의 동그라미, 인간이라는 점에서 자, 뒤에 봐봐. 윤리적 문제 발생하기 쉬운 밑줄. 그리고 아래 통제된 상황에서의 실험 결과를 밑줄,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데 한계, 거기에 밑줄 치면 되겠지. 그게 이제 실제성이 낮다는 얘기예요.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얘기죠. 자, 오른쪽에 자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실험 설계 방식, 쌤이 그린 게 요거 알겠지? 요거 파악하면 되겠고, 오른쪽에 2번 문제 한번 가보자. 자, 기본적인 실험 설계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이라는 문제네. 자, 기억,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에게 독립변이 처치한다. 얘들아, 야, 실험 집단은 처치 오케이. 근데 통제 집단은 왜 처치해요? 통제 집단은 통제하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기억은 X. 자, 니은 가볼까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특성이 가급적 동일하도록. 그렇지. 최대한 동일해야 돼. 단 뭐만 달라야 돼? 실험 집단에는 IV를 처치, 통제 집단에는 IV를 통제한다. 처치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이야. 그 다음 디귿.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종속변이의 결과, 변화를 측정하는 거지. 첫 번째 사전검사에서는 DV, 즉 종속변인의 초기 값을 측정해서 변수 통제가 잘 되었는 걸 확인한다면은 사후검사에서는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가, 즉 가설을 검증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DV의 변화, 즉 여기 적혀있죠. 나중 값을 측정한다. 그래서 디귿은 맞죠? 리을 보도록 하자. 통제 집단과 달리 실험 집단에 대해서만 사전검사, 사후검사 실시한다. 둘 다 실시를 해야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여기는 3번으로 가시면 되겠고, 얘들아 뒤로 넘겨봐. 42페이지에 2번 잠깐 보자. 42페이지에 2번. 자, 갑은 자신이 개발한 A 프로그램이 우울증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갑의 연구 설계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문제야. 자, 갑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 100명과 그렇지 않은 사람 100명을 모집하여 우울증 정도를 검사한 후 6개월 동안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A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A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으려 한다. 그 후 다시 우울증 정도를 측정하여 두 집단의 변화를 비교하고 A 프로그램의 우울증 개선 효과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우선 이 방법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실험법에 관한 내용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 갑의 연구 설계에 나타난 문제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봐봐. 여기서 문제는 봐봐. 지금 모집한 집단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 100명과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 100명이야. 그리고 봐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한테는 A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사람 100명에게는 A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소용이야? 기본적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동일시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실험 집단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 100명, 통제 집단도 우울증에 걸린 사람 100명. 그 상태에서 독립변이니 무엇을 처치해야 돼? 그렇지, 그 A 프로그램, 그게 독립변이 되는 거야. 그거를 처치했을 때 결과가 어떠냐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잘못 세운 거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일적인 집단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 100명에게 A 프로그램을 적용시켰을 때 이 사람이 진짜 A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개선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 다음 뒤로 넘겨봐요. 자, 뒤로 넘겨보면 몇 번으로 가냐면은 5번 문제 가보자. 5번.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요. 요즘 따라 코가 막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가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다 풀었어요? 자, 5번 보자.
3번 문제도 봐야 되겠네. 자,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이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설은 x를 하면 y가 증가할 거래. x가 혹시 뭐야? 증가함수 그런 건가? 자, 자료 수집 대상은 A 집단 100명, B 집단 100명이야. A 집단과 B 집단의 Y값을 첫 번째 측정해. 그리고 B 집단과 달리 A 집단에 대해서만 X를 처치해. 지금 X가 IV잖아. Y가 DV고. A 집단과 B 집단의 Y값을 또 측정해. 그리고 두 집단의 Y값의 변동을 비교해. 실험법이죠. 기억. 방법론적 이론론에 입각한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실험법은 그렇죠. 양적 연구.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이니까 기억은 맞고. 자, 니은 A는 실험 집단, B는 통제 집단이다. 그렇지. 왜? A 집단에 대해서만 독립변인을 처치했기 때문이죠. 니은도 맞습니다. 기억 니은 1번 가면 되겠고요. 디귿 보자. A 집단과 B 집단의 대상으로 독립변인은 2의 측정. 야, 독립변인은 2 측정할 필요가 있어. 측정은 DV를 한다니까요. 독립변인이 아니라 종속변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 A 집단과 달리 B 집단의 Y가 증가하였다면 가설이 수용되었을 것이다. B 집단은 통제 집단인데 통제 집단의 Y값이 증가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설이 수용될 게 아니라 가설이 기각돼야 되는 거야. 왜? 가설 검증을 목적으로 사후 검사를 했는데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가네? 그럼 그 가설은 기각이 된다. 알겠지? 자, 다음 3번 문제. 바로 왼쪽에 있어요. 3번 문제 잠깐 다시 가볼게. 자, 3번 문제도 한번 보자. 자, 다음 갑의 연구 결론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은 스마트폰 중독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중독 정도를 측정하고 6개월 동안 그들 모두에게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였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측정하여 프로그램 적용 전과 비교해보니 대다수 학생의 중독 정도가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를 통해 갑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스마트폰 중독을 치유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정답 몇 번이게요? 자, 봐봐. 그럼 1%인지부터 차례차례 한번 해결해보자. 자, 1번.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을 설정하지 않았다. 독립변인 뭐야? 프로그램을 적용하냐 안 하냐. 여기 이제 독립변인이 되겠고 그에 따른 결과가 즉 중독 정도의 변화가 종속변인이 되겠네. 설정했어요. 2번. 통계 분석에 적합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았다. 중독 정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개념의 조작적 인가된 계량화된 자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3번 봐봐. 연구 주제의 선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돼도 상관없어. 왜? 양적 연구 방법에서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거니까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이 될 수 있죠. 4번 봐봐. 통제 집단을 구성하여 실험 집단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렇지. 좀 더 4번으로 가야 되겠네. 왜냐면은 자 봐봐. 스마트폰 중독 학생을 100명을 대상으로 중독 정도를 측정했어? 6개월 동안 자신들이 개발한 프로그램 적용시켰어? 그래서 결과를 딱 봤어. 너네가 봤을 때는 마치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싶지만은 여긴 통제 집단이 없어. 실험 집단만 있지. 그 600명이라는 집단. 걔네한테 A 프로그램 우선 사전 검사했고 중독 정도 봤지. 계량화된 자료죠. 중독 정도 봤지. 내 얼굴이 안 나오니까 내가 날 잘 안 보니?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볼까? 이렇게 볼까? 아, 나 너무 불편한데. 여기서 볼게요. 그 다음에 얘네한테 독립변인이 뭐야? 그 A 프로그램을 측정했어? 사후 검사를 했어. 그들 사이의 변화. 비교할 대상이 없네. 즉 4번. 통집단을 구성하지 않았어. 그래서 실험 집단과 비교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 5번 보자. 실험으로 인해 연구 대상자들에게서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지 않았어? 아니야. 사전 검사도 했고 사후 검사도 했어. 그러니까 5번도 아니고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뒤에 조금씩 넘겨보면은 뒤 보자. 여기는 안 나오는구나. 이걸 다 하려면은 다 배우고 해야 되겠네. 우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 실험법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잠깐만 쉬었다 오는 거예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면접법 갈 거예요. 36페이지 면접법. 알겠지?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도록 합시다.